네, 다음 인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네, 지금 대선계 의혹 사건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이게 정말 원본이죠. 자세한 녹취록이 이제야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재판을 할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지검장이 그때 이제 수사팀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국정원에 녹취록을 보내달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중요한 건 다 빼고 보냈어요. 다 빼고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TF팀에서 이 부분을 다시 맞춰본 거죠. 원본을 다 확인해 봤더니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요, 저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내 환경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본인은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더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정원 일은 국정원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또 지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을 지시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뉘앙스까지 함께 풍겨주는 거기 때문에 더 놀랍다고 보고, 저는 언론을 관리의 대상 또는 무슨 언론사를 없애버려라, 잘못하면 취업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고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텍사스 주립대 교수를 할 때 제 연구실로 휴스턴 영상원에 파견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휴스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예.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당시에 제가 미디어법 반대하는 칼럼을 계속 한국에 쓰고 있어서 텍사스 주립대 교수를 할 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본국에 있는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라, 누구냐. 제가 여기 텍사스 주립대 교수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으니까. 그 직원이 제 연구실로 전화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모르니까 만났는데 저한테 칼럼을 좀 약하게 써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 그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이잖아요. 미디어법 할 당시만 해도 그때도 이미 외국에서 칼럼 쓰는 교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뭔가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물론 저한테 위해를 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의 이 상황들을 보면 이 언론을 관리하려고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태도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제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외국 대학의 교수가 칼럼 쓰는 것까지 관리를 할 정도면 국내에 있는 언론사들 얼마나 관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주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얘기,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국정원장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의미심장하네요, 정말. 누가 같이 할까요? 저 대목에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얘기는 아까 이제 새 교수님 얘기처럼 과연 어떤 정권과의 관련성 이런 걸 얘기하는 수도 있고, 정확한 맥락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혼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번에 공개된 이 국정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세훈 원장이 이야기한 그 전문이 그대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원 전 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원래 원세훈 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선거 개입이나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서 파기환송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 그렇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다시 파기환송이 된 건데,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이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라든지, 또 온라인 쪽에서는 뭐 우리 직원들이 이미 나서서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이미 국정원에서 온라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지금 뭔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 또 언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사전 대응이 필요하고 쥐어박는 게 우리 기관의 국정원의 역할 아니냐, 또 이런 기분 굉장히 나쁘네요. 그리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도 뭐 사전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등등은 국내 정치, 언론, 선거 여러 부분에 국정원이, 이른바 원세훈 시절의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언급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선거 개입도 했던 게 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등록 시작하는데,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 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보라. 그러니까 같이 뭐 보수당 후보들 이렇게 충돌 생겨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꼬리가 안 잡히도록 하는 것이 정보기관이다. 뭐 이런 게 정말 깨알같이 녹음이 돼서 녹취록이 돼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앞으로 진짜 추후에 있을 재판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재판은 끝났어요. 이제 결심하고 이제 이거를 제출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지시한 게 여기서 지시로 끝난 건지 네. 아니면 그게 실행됐는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결심 공판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변호인들이 그런 취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집행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런 취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원세훈 원장의 선거법 위반이 유죄된 끄집어내져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워낙 원세훈 원장의 발언이 충격적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가 함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다. 이 부분을 방송을 했었는데 어제 김연아 선수의 모습 좀 예전과는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들 이게 딱 보면 아는 너무 비교되는 사진이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저 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놓는 요거 때문에 약간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너무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이 너무 다르네요. 네, 오른쪽에는 이렇게 저희 웃음기가 없고 왼쪽에는 계속 웃음기를 머금고 있는 편안한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 정권과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돼서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걸 놓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정치적 지향이나 정치적인 뭐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적절치도 않고. 다만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저희가 매번 전해드리는데 커피도 혼자 타고 옷도 혼자 벗고 대통령이 심지어 테이블을 옮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대통령의 권위나 대통령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런 표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연아 선수를 여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의 만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깨 동무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요. 과거에 이상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동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김연아 선수를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닙니다만 이상형으로 꼽을 겁니다. 아이유와 김연아를 이상형으로 꼽은 적이 있다. 지금도 그러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나이 사랑은 영원한 것 아니겠느냐? 그럼 둘 중에 한 명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 이렇게 지난 4월에 대선 직전에 있었던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스럼없이 이제 사진도 찍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사진 찍는 게 아주 매우 좀 능숙해진 것 같습니다. 셀카를 워낙 많이 찍어갖고요. 이제는 아마 셀카 나오는 얼짱 각도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좋죠, 대통령이 사진 많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장면도,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예. 그 IOC 위원님과도 사진을 찍는 건데, 어차피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소통이라든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어떤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셀카라는 것이 이제 온 국민의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거고, 앞으로도 아마 이 집권 내내 저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경호 실장은 힘들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이 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북한의 참가를 공식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마고온 감자와 우리 강원도 감자가 만나는 우리 한민족 대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IOC도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게 이번은 포함하면 벌써 이게 4번째 아마 북한의 그 평창올림픽 참가 동료일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고 손을 잡자고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시큰둥하고요. 아까 저희 처음에 리포트 전화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곧 일주일 내에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고 있지만 뒤통수를 치는 건 북한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북한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어쨌건 이 문재인 정부가 대화의 의지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 지금 북한에서도 보면 남북 군사 실무회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대 대화 안 한다 이런 태도는 또 안 보이고 있거든요.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든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지금 방안을 북한에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뭐 스포츠라든지 이산가족 만남이라든지 이러한 약간의 비정치적인 쪽에서 어떤 식이든 좀 출구를 하나라도 열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점점점 좀 이렇게 확대돼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어떤 북한에서의 바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저러한 입장은 계속 표명을 하고 뭔가 대화의 의지를 계속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 대화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도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미사일 실험장 안흥에 있는 미사일 실험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러 참관을 하러 갔고요.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탄도 중량, 그러니까 김정은이 숨어있는 이 지하 벙커를 뚫고 내려갈 수 있는 탄도 중량이 현재는 한미 당국이 500kg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1톤으로 늘려줄 수 없느냐라고 트럼프한테 물었더니 오케이 해라 이렇게 또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 미사일 실사격 훈련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탄두를 1톤으로 늘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화의 의지를 우리가 보여주지만 만약에 어떤 도발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대응하겠다. 이 부분을 문 대통령으로서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전후해서 어떤 안보에서의 취약 이런 부분에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더욱 특히 안보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죠. 네, 양쪽 안보와 대화 둘 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김정은은 참 우리 손아귀에서 자꾸만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저희가 참 골치가 아픕니다.